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보인다. 어떤 거? 스트라이프가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오늘 제가 연두색 입고 왔어요, 연두색. 예, 연두색. 엔비디아. 그 시장 엔비디아. 상승. 예, 그럼 상승 엔비디아. 저는 파란색인데 예.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네. 1위. 아, 1위. 왜 머리를 왜 아니요. 감싸세요? 너무 떠가지고 아침이라서. 예, 예, 아침이라서. 자, 예. 엔비디아 1위. 저는 머리를 감싼 게 엔비디아 살 걸 이러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런 날이 오네요.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에요. 어떤 역사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 이 과거 이제 시총 1위가 변하고 네. 그거의 어떤 트렌드를 애플도 음. 지난 정말 몇 년간 네. 지속적으로 1위를 지켜왔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 또 1위를 지켜왔었고 네. 물론 지금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또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2024년 6월 19일 날 네. 내가 이제 아침 방송 때 나중에 이제 훗날 내가 그때 엔비디아 시총 1위 되는 날 방송했었다. 이걸 얘기하는 날이 할아버지 돼서. 네, 할아버지 예. 돼서 임종 직전에 야, 내가 엔비디아 그때 시총 1위 됐을 때 다 방송에서 멘트를 뭐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냐? 야, 뭐 진짜. 주옥 같은 멘트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의미 부여할 만한. 거기까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거기까지 제가 준비를 뭔가 안 했어요. 의미 부여할 만한. 예. 내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정말 찰떡 같았더라. 예.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날이 엔비디아가 방송하면서 제가 좀 이쪽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엔비디아가 1위 시총 1위 등극하는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근데 사실 내심 좀 예상을 했어요. 내심 언제부터? 한 이틀 전? 아니, 애플이 일단 3위로 밀려나면서 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지금 가속도가 붙는 상태고 야, 이거 1위는 가겠는데? 네. 이 생각이 저도 이제 들긴 했는데 이틀 전에. 예, 근데 예상이. 뭐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제 6월 19일 날 수요일 네. 2024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달 뒤에 물어볼 거예요. 요 날짜 기억하시는지. 예, 6월 19일 6월 19일 수요일. 수요일 기억하시는지. 분명히 저도 기억을 못할 거고요. 사실 여러분도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런 의미는 이제 시작 아닙니까? 시총 1위. 그쵸. 이제 굳혀야죠. 굳히게 들어가야죠. 예, 예. 맞죠. 예, 그래서 이 시총 1위가 굳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굳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또 준비한 여러 가지 네. 내용 중에 2000년대와 또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화면 띄워주시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 자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가 1위를 또 달성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또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 보게 되면 일부 또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일단 3% 넘는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뭐 거의 오늘 독주를 했다. 자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제목 또 화면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아마 시총의 순위를 한번 오늘 또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그때와 다른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AI 붐 또는 AI 버블 또는 AI 트렌드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이제 붙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와 지금 계속 비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부분이 조금 다른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시총 1위 등극하면서 뭐 이거에 관련된 데이터 또 이거와 관련된 여러 이제 뉴스들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에는 또 ETF 자금이 또 대거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패시브 자금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추가 상승 여력도 또 시장에서 또 네.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하우스라는 게 이제 생길 예정이에요. 넷플릭스 하우스. 예, 넷플릭스 하우스라는 게 생길 예정인데 이게 혹시나 제2의 디즈니 테마파크가 될까? 이러한 제가 제목을 적긴 했습니다만 뒤에 가서 이 뉴스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옥시덴탈 지분을 또 늘렸습니다. 지난 9거래일 동안에 매일매일 매수를 해서 네. 총 730만 주를 또 지분을 늘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 지분의 29%를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5가지 뉴스를 가지고 오늘 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헤드라인 쭉 확인해봤고요.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근데 엔비디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계속 보합권에서 위태위태한 거예요. 맞아요. 결국에는 올랐네요. 결국에 올랐습니다. 아주 영- 턱걸이 했습니다. 맞아요. 0.03% 자, 오르게 됐고요. S&P 500도 0.2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우도 0.15% 상승했고요.
러셀 2000 지수도 0.19% 상승을 했는데 빅테크 지수들이 사실 엔비디아가 랠리를 좀 이어갔고 나머지 빅테크들은 약간 조정을 주게 되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수요일이 휴장입니다. 예, 휴장이다 보니까 일부 뭐 큰 거래량이 뭐 붙고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 뭐 아주 쏠림 현상이 있었다. 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독주를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았고 빅테크들만 약간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월 달에 들어서 3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후에 일부 좀 조정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달리게 되면 AMD가 어찌 보면 약간의 경쟁 구도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AMD는 상대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인텔도 마찬가지로 일부 조정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존, 테슬라, 메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조정을 줬죠. 예, 네. 조정을 줬고 테슬라도 일부 또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뭐 약간의 뭐 기대감, 넷플릭스 하우스라는 그러한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네. 일부 또 1.46% 상승을 했고요. 뭐 나머지 기업들 뭐 전반적으로 섹터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핀비즈 맵을 좀 보시게 되면 아마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 위치가 좀 바뀌었죠. 그러네요. 그죠? 아마존이 위로 올라왔고 아마존이 위로 올라왔고 지금 여기 필수 소비지 쪽이 우측으로 가고 헬스케어가 헬스케어가 아래로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 저는 사실 어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네. 우리 박 팀장님이 캡처해준 화면을 저랑 달라가지고 내가 무료를 써서 이런가? 저도 뭐 동일한 걸 쓰고 무료예요? 그래요? 예. 유료 예. 유료라서 이렇게 그대로고 나는 아래로 내려왔나 예. 했는데 이게 시총의 덩치가 이렇게 달라졌군요. 달라졌습니다. 헬스케어가 더 커진 거죠. 지금. 맞아요. 거기에 엔비디아가 네. 갑자기 엄청 커졌어요. 그냥 엔비디아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엔비디아가 커지게 되면서 약간의 지금 시총의 움직임이 좀 생기고 약간 뭐 이 핀비즈에 일하시는 또 퍼즐 맞추기 하시는 분이 네. 야 이거 퍼즐 여기서 안 맞는다. 조금 바꿔야겠다 해서 전반적으로 세팅 값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넷플릭스 크기가 제 눈에만 커진 건가요? 그러니까요. 넷플릭스도 조금 커졌어요. 넷플릭스. 여기요? 네. 예.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 좀 커진 것 같고 필수 소비재 쪽이 쪼그라들었고 뭐 에너지나 뭐 산업재 조금 비슷한 것 같고 지금 가장 유의미하게 커진 거는 저기 지금 반도체 쪽이랑 헬스케어 맞아요. 쪽이네요. 예, 반도체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수 소비재가 조금 줄어들었고 이제 헬스케어가 뭐 이 자리를 필수 소비재가 원래 여기 있었다가 헬스케어가 제일 오른쪽 위에 있었는데 여기 네.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맵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 어색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헬스케어 도대체 어디 갔냐? 그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인 맵이 조금 변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와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좀 부진했던 소매 판매 때문에 뭐 일부 국채 금리가 소폭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그렇게 큰 폭은 하락은 아니고 일부 좀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4.2%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도 뭐 최근 들어서 72불 찍고 나서 80불, 어제 80불 찍었죠. 네. 오늘 81불 찍었습니다. 원유 수요 증가 예상에 뭐 랠리가 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네. 이러한 흐름은 아마 조금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네. 결국에는 또 CPI 또 인플레이션에 물가가. 대한 지표가 또 어찌 나올지. 근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요즘에 나오시는 분들이 네. 다들 그 CPI의 30%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쉘터가 이제 빠질 수 있다. 꺾일 것이는 이게 약간 이제 항상 레깅이 있잖아요. 이제 꺾였고 네. 이게 이제 곧 반영이 될 거다. 근데 그 꺾이는 시기가 여름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2021년도 올라가다가 이미 꺾이고. 꺾였대요. 이미 꺾였는데 예. 지표에만 반영이 안 됐을 뿐이다. 어, 근데 여름 말씀하신 여름에 더 꺾이면은 예. 앞으로 하반기에도 더 꺾일 꺾일 것이다라는 이제 것이다. 희망으로는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꺾이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니까. 누가 더 많이 꺾이고 올라가냐의 차이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켜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원유 수요 증가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기업별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구 회사입니다. 라지보이. 가구 회사인데 처음 들어요. 이게 이제 LA 하고 이제 G라는 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자, 뭐 일단 회계연도 4분기 월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실적 발표를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9%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프 뷰티는요. 카나코드 제뉴티. 이것도 저도 이제 좀 듣기 힘든 네. 아이비인데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또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목표가를 214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가 7%대 급등했고요. 이 목표가로 지금 주가와 이제 보게 되면은 상승 여력이 한 30% 정도 되는 그러한 목표가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주가가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켓랩 USA입니다. 일본 지구 관측 업체 신스펙티브라는 그 업체가 있는데 이 신스펙티브라는 업체와 10회 발사 계약을 좀 체결했다. 네, 로켓 발사를 계약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 9%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로켓 발사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발사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자, 그리고 미국에서 계시는 분들은 또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또 한국에서는 뭐 롯데월드도 가고 네. 에버랜드도 가고 하지만 또 미국에서는 또 식스플래그를 많이 가요. 저기 되게 무서운 노래 엄청납니다. 저도 옛날에 메두사라는 걸 하나 탔는데 메두사. 메두사. 네. 와, 그냥 죽을 뻔했어요. 한국의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 떨어지는 그 체감이. 무서운 게. 예. 거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식스플래그와 뭐 시더페어 이 두 회사가 이제 곧 합병이 일어날 것으로 소식이 전해졌고요. 7월 1일에 그 부분이 이제 완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 4%대, 7%대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식스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주당 1.53달러 특별 배당금을 또 지급하겠다라는 그러한 발표까지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좀 견고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시우스 홀딩스인데요. 파이퍼 샌들러에서 비중 확대 의견 재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매도세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은 적절한 매수가 좀 들어갈 그런 적정 가격대가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또 5%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넥스에라 에너지인데요. 이 전력 및 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하고 네. 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20억 달러 지분 매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또 3%대 하락을 했는데 사실 넥스테라 에너지가 오늘 이 발표를 하기 전부터 지속적인 좀 큰 폭의 좀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일부에서는 이거 내부자들이 먼저 알고 또 주식을 판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긴 한데 일단은 20억 달러 지분 매각이 발표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라지보이가 아니고 레이지보이라는 댓글. 레이지보이? 레이지보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알긴 아는데 LA가 나오고 G만 나오니까 이거를 라지네요, 진짜. 그러니까 라지인데 레이지는 LA 뭐 Z, Y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레이지로 써야 되나 라지로 써야 되나 이게 이제 미국에 우리가 이제 영어로 그냥 쓸까 아니라서. 영어로 쓸까 하다가 아니 영어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읽을지가 고민이었잖아요. 뭐 레이지라고 뭐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라지 아니에요? 라지? 라즈 해요. 라즈.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입니다. 자,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도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는 희생양이었다라는 그런 그때가 이제 2000년 3월 24일자 기사인데요.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예, 이때가 이제 시스코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자료를 올려주셨군요. 지금과 이제 비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자료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난 2000년 3월 24일 날 이제 이 뉴스입니다. 요거 뉴스인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때는 이제 뭐 닷컴 버블이다 보고 시스코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그때 당시에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자, 이제 2024년 6월 19일은 또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데칼코마니 아닌 또 데칼코마니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뭐 재미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는 여러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는데 과거 이제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봤을 때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3년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28%로 봤어요. 자, 하지만 이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11%로 예, 그리고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PR에 관련돼서도 많은 고평가가 있었던, 거의 뭐 100배 가까운 그러한 PR을 보여줬었던 2000년도 1월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물론 지금 2023년부터 2025년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보일 것인가를 봤을 때 지금 약 한 80%를 잡고 있는 상태인데, 2024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3배. 그러니까 과거의 시스코와는 매출 성장률도 완전히 다르고, 네. 그리고 지금 PR 자체도 완전히 뭐 상대적인 저평가죠. 예, 그때 당시 시스코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과거에 정말 닷컴 버블과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것이냐,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더 우리가 상승 여력을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네. 나오는 하나의 뭐 자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제 연평균 매출 성장률도 한번 보시면서 지금 최근에 이런 흐름도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가 정말 독보적인 이러한 총 마진율, 그리고 뭐 매출 성장률, 뭐 이런 것들 보이다 보니까 이제 고점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합리적인, 예, 그러한 어떤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보고서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뭐 재미로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AMD와 인텔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어떤 표가 있어서 제가 그냥 가지고 나왔는데, 요 인텔과 빨간색이 엔비디아입니다. 빨간색이. 예. 요 빨간색이 엔비디아인데, 독보죠. 예,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매출 성장이에요. 매출 네. 성장률이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영업이익률입니다. 예, 근데 파란색이 AMD고요. 이 빨간색이 엔비디아고, 인텔은 지금 주황색으로 밑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거의 뭐 빛을 보지 못하는, 네. 예,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 인텔만 지속적인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AMD와 인텔이 지금 엔비디아가 뭐가 다른가를 그냥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여기 이 로고를 써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끝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뚫고 올라갈 수 있는데 로고를 써야 되는 공간은 좀 필요하니까, 예, 이렇게 좀 해놓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정말 엔비디아의 어떤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이러한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출 성장률을 이 부분이 대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주가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하고 있는, 정말 이게 수직 상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편에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막 감격을 했어요? 아니 누가 뭐 네. 엔비디아 창업했는 줄 알겠어요. 뭐 젠슨왕이랑 그때 보니 친구 둘이랑 같이 했다는데 박 팀장님 아니, 거기 뭐 지분 있어요? 약간의 저 한편에는 어. 좀 우려해야 되는, 좀 우려. 리스크도 우리가 좀 아니, 봐야 뭐 되니까. 당연히 올라가면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률,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걸 봤을 네. 때는 지금 뭐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과거에 이제 성장률에 대한 피크아웃이라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게 되면, 예, 지금의 이 80% 넘는 성장률, 뭐 여러 정말 엄청난 이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체가 만약에 꺾인다, 조금, 예, 성장은 하되 성장률이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올 때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그 시장의 이러한 반응이 과거에도 사실 있었거든요. 테슬라도 과거에도. 늘 그랬고요. 테슬라도 그랬고. 예, 뭐 성장주들은 이 그렇죠. 성장률 자체가 꺾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건데 음. 예, 받아들이기는 사실 쉽진 않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총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쟁이 조금씩 더 심화가 된다면, 네. 예, 뭐 가격 경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은 마진율 자체도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말 이런 부분이 뭐 얼마나 지속될까라는 거 모르겠어요. 지금 시총 1위를 또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더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또 권동우 부장과 함께 그 얘기를 예.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막 10이라고 생각하면 전체 그 상승이 10이라고 생각하면 3, 4 정도로 넘어섰대요. 아직 우리에게는 한 약 6, 7 6 정도가, 정도가 남아있다. 6 정도가 남았다. 그러나 개인 투자에 저는 이제 심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개미이기 때문에 예.
어깨까지. 7까지만 올라가고. 못 들어가. 예, 어깨까지 가야죠. 어깨까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엔비디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다음 흐름을 데이터를 보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도 시장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이다. 예. 지금 네. 이 기업이 합쳐지면 인도 전체 시장입니다. 시가총액을 더하면 인도 네. 시장이랑 같고 세 개를 더하면 중국 시장이랑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이 빅테크의 어떤 사이즈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을 1위를 찍게 되고 정말 3조 달러가 이제 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을 보다 보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이 두 기업만 합치면요 인도 시장보다 높습니다. 오히려 높아요. 오히려 높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 세 기업만 합쳐도 네. 중국 시장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 미국 시장을 단편적으로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쏠림 현상에 대한 이 정말 일부 기업에 완전히 돈이 다 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을 좀 극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 자본시장 특히 증시를 봤을 때는 전 세계 5위 정도를 이제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이제 시장인데 이 두 기업이 이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데이터입니다. JP모건에서 늘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들어서 당신은 주식 비중을 늘리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고객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를 이제 늘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저도 요거를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왔었던 이런 구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 이제 심리가 점점 다시 좋아지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6월 달에 들어서 정말 크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비중, yes라는 줄어들었다? 비중을 yes라고 응답했던 사람이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지금 과도하게 쏠려 있는 빅테크들만 가고 있고 나머지 정말 뭐 495개의 기업들, 특히 뭐 S&P 500이라고 친다면 그러한 기업들은 뭐 수익률이 너무나도 저조하기 때문에 네. 많은 포트에 비중을 실어서 이제 뭐 일부 어떤 비중을 이렇게 뭐 포트에 좀 들고 계신 분들은 일부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빠지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그쵸. 것이고, 예, 근데 그 올라가는 종목들의 쏠림이 워낙 극단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그 전반적인 심리 상태는 지금 그렇게 시장이 일부 기업들만 정말 반도체 섹터들만 좋고 나머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심리를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지금 미국에 있는 우려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응답하는 이런 설문조사에서도 한번 보시면서 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식 비중을 늘리지 않아도 저의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저절로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전체 자산이 뭐 현금이 얼마고 주식이 얼마고 했으면은 100이라고 치면 주식이 계속 오르면서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르면서 이 예. 비중 자체가 저절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래서 왜 그 운용사에서도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할 때 이유가 네. 이거를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 포트 내에 이 종목이 단독으로 엔비디아라고 예를 치면 올라가다 보니까 비중이 또 너무 커져서 어쩔 수 없이 요거 상승한 거 조금 덜어낸다. 예. 이런 관점이 그렇죠. 약간 그런 생각이 창과 듭니다. 방패의 이야기, 그죠?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안 좋은 얘기하면 얘기하면 안 좋은 저는 얘기하면 좋은 방패로. 얘기. 예. 진짜 밸런스를 너무 잘 맞춰주시네요.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예, 없고 맞아요. 또 무한 긍정적으로 볼 오늘은 필요 뭐 정말 없으니까. 기쁜 날입니다. 예. 6월 19일 수요일. 예, 한 달 뒤에 역사적인 순간. 여쭤볼게요. 예. 7월 19일 날 과연 6월 19일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을지 예.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예. 저도 기억을 못할 거거든요. 자, 엔비디아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총 1위 진급했는데 앞서서 요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어 중에 하나를 활용해서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엔비디아 마소 밟을 수 있지? 몰라요? 저 뭔가 했네. 엔비디아 애플 예. 밟을 수 있지?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네요, 진짜. 제쳤어요. 예, 왜 말을 못 이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좀 논란이 네. 있을 것 같아서. 무슨 논란이요? 뭐 아니죠. 아니, 예,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논란 없어요. 없죠. 예, 재밌게 넘어가 주세요. 맞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1위 등극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밟았습니다. 네. 네, 밟았고요. 올라갔습니다. 네. 네, 지금의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상승폭 자체가 이 가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 부분이 정말 엄청난 가속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랠리는 앞으로 좀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월가의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정말 미국 시장을 이끌었어요. 어제 뭐 권동 부장님께서도 어제 네. 뭐 나스닥의 상승률의 그 대부분이 지금 엔비디아가 다 끌어왔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AI 칩에 대한 수요, 그리고 시장 독점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블랙웰 플랫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올해에 들어서 뭐 지속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어떤 매수세가 확 붙었고, 최근에 또 주식 분할도 있었고요. 또 80%가 넘는 점유율을 또 이끌어내는 그러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분기 동안에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사업 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427% 증가했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거고요. 네. 그리고 전체 매출의 약 86%를 차지하는 그러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2022년 말 이후부터 해서 2022년 10월입니다. 10월인데 10월 한 중순이에요. 그때가 이제 뭐 바닥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 이후로 이제 9배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었고, S&P 500 지수가 올해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이 약 14%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 14% 중에 3분의 1을 엔비디아가 끌어올렸대요. 이것도 정말 엄청난 거죠. 사실 S&P 500이라는 것 자체 지수의 그 사이즈를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시장의 어떤 지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이즈만 봤을 때. 네. 이제 3분의 1을 엔비디아가 끌어올렸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면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인 쿠다의 지배력이 더욱 견고하게 끌고 가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월가 분석가들도 이번에 시총 1위를 찍은 엔비디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이제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입니다. 스테이시 레스곤. 이분께서는 자, 누군가는 좀 1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저절로 오른 것이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더 많이 올랐다. 그래서 나는 실제 경제 관점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정말 놀랐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서 더 오른 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 오르긴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바닥에 있으면서 이렇게 급등하면서 시총 1위를 갈아치운 것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정말 놀라운 다들 처음 가본 길인 거예요. 예, 정말 놀라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상을 다 뛰어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베어드의 투자 전략가 테드 모트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너무나도 훌륭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먼저 깔았습니다. 이분께서는 오해하지 마라. 내가 얘기하는 거 절대 오해하지 엔비디아 말고. 너무 좋다. 엔비디아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기업이지만 인간의 감정이 지금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운전자가 뭐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좀 했는데, 하지만 한 달 만에 40%가 넘는 상승은 내 기준에서 정상의 범위를 좀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우리가 감정이 좀 지배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많은 운전자라는 것은 사공이 많다라는 그만큼 거예요. 투자자들이 많다는 몰리고 있다는 거죠. 얘기죠. 많은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이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뭐 40% 넘는 이런 상승은 이러한 정말 큰 기업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뭐 내가 알고 있는 정상의 범위는 이미 넘어섰다. 그러니까 본인이 시장을 보는 어떤 예상치를 이미 뛰어넘는 상승을 네.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월가 분석가들도 뭐 많은 분들께서 말은 아낄 수 있어요. 뭐 많은 말을 아낄 수 있겠지만은 내심, 저희랑 더 비슷한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즉 월가의 애널리스트가 72명이 이제 매수 의견 또는 보유 의견을 뭐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단 한 명만이 엔비디아 주식 매도 누구예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누군지 되게 궁금하네요. 단 한 명만이. 이분은 이제 어떤 논리인지도 궁금하고요. 나중에 뭐 하여튼 제가 한번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오늘 사실 엔비디아 얘기밖에 할 게 특집이었어요. 없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전부 그냥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 개별적인 종목들 보면은 다 이제 조그만 종목밖에 없고, 여러분 저희가 일부러 엔비디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뉴스를 엔비디아밖에 쏟아내지 않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ETF로도 자금이 몰린다. 자, 그래서 ETF에 이제 자금이 몰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볼 텐데요. 자, SPDR이라는 펀드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X로 시작하는 이제 뭐 XLK 뭐 이런 뭐 많은 기술주 ETF를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애플의 노출을 줄이고, 그러니까 애플의 비중을 줄이고 엔비디아 주식 약 100억 주를 매입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엔비디아의
여러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으로 남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향후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책임자가 이제 바르톨리니라는 분이에요.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공동 1위로 비중을 공동 1위로 두고 네. 애플은 2위를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주 섹터 ETF 비중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1%, 엔비디아가 21%, 애플이 4.5% 이렇게 이제 비중을 이제 나눠 가질 예정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가져가기 전에는 어떠했는가를 봤을 때는요. 지금 이 기술주 ETF 자체가 22.5%가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21%가 애플이었고 엔비디아가 6%였어요. 완전 뒤집어졌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이 상승폭이 이 ETF에 그대로 뭐 상대적인 좀 아웃퍼폼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펀드가 벤치마크 대비해서 수익률이 조금 저조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번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완전 애플과 엔비디아가 싹 바뀌는 이러한 모습을 앞으로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기술주 섹터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안에 이제 탑 10 어떤 기업들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이제 3위 엔비디아가 2위 또는 1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참 대단하다. 내가 이 시간에 방송을 보다니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고요. 예. 엔비디아 그 매도 의견 낸 사람은 이제 샘나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고 예. 이제 정말 대단하다 시총 1위라니라는 말씀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심리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주식 분할로 인한 좀 어떻게 보면 한 주가 가벼워져서 그동안에 좀 비싸서 못 샀던 투자자들도 최근에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점도 주가의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얘기는 이 정도로 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넷플릭스 하우스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 게 또 생기는 걸까요? 이게 지금 넷플릭스를 아마 보시는 분들은 네.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있잖아요. 뭐 물론 뭐 한국에서 뭐 오징어 게임이 그 중에 하나일 네. 수도 있고 뭐 이제 그 여러 생각 안 나죠? 컨텐츠? 그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저도 넷플릭스를 사실 잘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뭐 기묘한 이야기나 아니면 최근에 다 써 있는 거 읽고 있는 거예요. 브리저튼이나 안 보는 거 너무 티나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요즘에 게 슬램덩크 이런 거 보니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 텍사스 북부에 넷플릭스 하우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게 되면서 사실 어찌 보면은 뭐 그렇구나, 뭐 넷플릭스 하우스가 생길 수 있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사실 이 테마파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디즈니가 미국에서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이 넷플릭스에 대한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 대한 정말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 컨텐츠화 되고 있는 여러 이 OTT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또 점유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팬들이 정말 많을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뭐 자, 굿즈 사러도 가고 뭐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뭐 브리저튼이나 뭐 기묘한 이야기, 오징어 게임 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이러한 이제 세트장을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경험하고. 이 안에 있는 굿즈를 팔게 되고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 배우들이 그 어떤 세트장에서 연기를 했던 그 부분을 본인이 직접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쵸.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테마파크로 어찌 보면 이러한 어떤 움직임이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부분은 지금 텍사스 북부에 일단은 먼저 좀 지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고요. 이게 쇼핑센터에 위치한 상설 공연장식으로 이렇게 지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왼쪽에 사진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어떤 조감도라고 할까요? 뭐 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혹시나 또 넷플릭스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 뭐 굿즈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 일부 또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네, 가지고 네. 나왔고요. 그만큼 이제 매니아층이 두터우니까 제가 좀 그쵸. 가지고 나왔고 음. 사실 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게임이 정말 뭐 드라마나 영화가 많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러한 어떤 배경들 이제 정말
아이콘적인 배경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수요가 뭐 다양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게 막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그렇죠. 있고 예, 예.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한국 민속촌에 가가지고 과거 한국 민속촌이요? 과거를 체험하는 거. 왜 거기서 막 주몽. 대장금도 찍고 뭐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촬영지를 간다는 건데 예. 모르겠어요. 이제 넷플릭스가 추가적인 수익원을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게임 쪽도 더 많이 플랫폼에 뭐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쓱 들어갔는데 이렇게 투자한 데 반해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를 한국인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면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경험하는 가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예. 예, 정말 너무 좋아하고 돈 쓰는 것도 잘 쓰고. 디즈니 테마파크만 가더라도 네. 정말 가족 단위로 가게 되면 정말 비싸요. 요즘에 빚내서 디즈니 테마파크를 간대요. 아, 그래요? 대출을 받아서 대출 아이들의 받아서? 경험을 위해서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고 깜짝 어. 놀랐어요. 근데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예.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저희가 뭐 가볍게 그냥 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미국의 어떤 좀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향후 또 어떻게 또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네.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마지막 뉴스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워런 버핏이 뭐 옥시덴탈 지분 또 늘렸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네. 뭐 이제 29%까지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옥시덴탈 지분 늘렸다라는 소식을 아마 전에 그때 주셨어요. 예, 전해 드렸었는데 네. 그때 당시가 27%였어요. 음. 예, 근데 이제 29%까지 늘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좀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뭐 지난번에도 제가 요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옥시덴탈 지분을 어떻게 또 늘려갔는지 최근 들어서 이 매수한 그런 구간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러면 지금 뭐 차트 자체를 차트만 먼저 볼게요. 차트 보게 되면 월 단위입니다. 월 단위. 네. 월 단위인데 여기서 이제 지분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또 재미가 없는 뭐 주가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네. 지속적인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9일간 매일 매수했다고 해요. 매일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 9일간 약 한 730만 주를 사들였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옥시덴탈 지분 29%까지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이번 매입을 해서 총 보유 주식이 2억 5,500만 주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크셔 해서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6위를 기록하고 있고 쉐브론이 5위고요. 6위가 이제 옥시덴탈인데 쉐브론과 옥시덴탈이 5위, 6위를 또 기록하다 보니까 여전히 에너지 관련된 시장에서는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주식 비중을 크게 올리면서 옥시덴탈의 최대 기관 투자자가 됐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런 상황인데 월가의 한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 박스권에서 사고 있는 것은 아마도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또는 워렌 버핏이 $60 부근에서 이 부분이 바닥이라고 이미 선정을 하고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평가를 하게 되면서 이 $60를 어느 정도의 이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이런 많은 이제 월가의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지금의 또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구간, 이 $60가 내려올 때마다 이제 샀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이네요. 그래서 2022년부터 막 지속적인 네, 3년 박스권이네요. 가끔 뭐 2년 반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 매수가 일어난 시점 보게 되면은 꼭 $60로 올 때쯤 항상 또 사게 되고 또 $60 오게 되면 또 사게 되고 그러한 이제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 $60를 바닥으로 보는 건데 뭐 이렇게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61를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소식까지 전달 드렸고요. 네. 오늘은 엔비디아 특집. 저희가 따로 준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월가의 뉴스레터 YN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